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주가가 요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상승하는지 우리가 이유를 제대로 공부하자 라는 취지에서 2024년 9월 아이온큐와 양자 경쟁사들 인력 동향 분석 비교를 해보고요. 아이온큐 핵심 기술인 포토닉 인터커넥트, 이게 이제 아이온큐 주가가 지금 상승하는 흐름의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미국 증시는 모두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끝났는데요. 빅스 같은 증시에 존재하는 리스크를 수치화한 건데, 이것도 감소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큰 흐름은 중국 부양책이 나오면서 이제 기대치가 올라갔지만, 그 부양책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나오지 않아서 중국 주식들이 급락하는 형세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틀란타 연은이 GDP 나우를 통해서 GDP를 지난주에 나왔던 3.06%를 3.2%로 상향 발표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제 아이온큐가 속한 중소형주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상승을 안 했죠. 이 얘기는 뭐냐? 중소형주는 오른 애들도 있고 떨어진 애들도 적당히 섞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양자 소형주들을 보면은 아이온큐가 독보적으로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외에 몇 가지 종목들 상승을 했고, 리게티나 디웨이브 같이 대표적인 양자 소형주들은 하락하는 개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아이온큐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투자자로서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상장 시점이었던 한 10불부터 현재까지의 이 양자 주식들의 퍼포먼스를 보면요, 아이온큐는 지금 마이너스 5% 이내로 들어왔죠. 지금 9.55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주식들 보시면 알키퀀텀은 마이너스 99.5, 자파타는 마이너스 97, QUBT는 퀀텀 컴퓨팅 잉크라는 소형 양자 기업인데 마이너스 88%, 리게티 마이너스 92%, 디웨이브 마이너스 90%로 좀 확연하게 양자 소형주들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벌써 한 2년 전부터 했어요. 그때는 이 주가가 비슷했습니다. 뭐 크게 차이가 안 났어요. 이때만 해도 뭐 부진한 주식들이 한 5, 6불 정도 했지 뭐 0점 몇 불까지는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앞으로는 잘하는 기업들은 올라가고 못하는 기업들은 바닥으로 추락할 거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아이온큐만 생존을 하고 나머지 주식들은 마이너스 90% 이상을 맞으면서 지금 뭐 현금도 충분하지 않아서 계속 유상증자하고 대출받고 하면서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만큼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살펴볼 건데, 우선은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이온큐에 대해 조금 중립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소식을 전달을 드릴 텐데요. 아이온큐 2024년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인력 동향을 제가 분석을 했는데, 제가 이걸 매달 하고 있잖아요. 근데 9월 초에 369명으로 한 명만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잘 성장을 해오다가 잠깐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대체로 이렇게 많이 뽑히는데, 이번 달은 좀 많이 부진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이제 신규 입사자들을 월별로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한 건데, 뭐 이번과 같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 거는 2023년 초에 한 번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지속이 되고 경쟁사들이 더 많은 인재들을 데려간다면 아이온큐 경쟁력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놓고 보면은, 이번에도 핵심 인재들, 뛰어난 인재들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경쟁사인 양자기업인 에이어센스, 그리고 아톰 컴퓨팅에서 근무를 하던 물리학 박사가 아이온큐에 입사를 하게 되셨고요. 에퀴닉스라는 데이터베이스 지을 수 있는 이런 부동산들을 매매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리츠 회사죠. 부동산 회사 개발자 출신인 컴퓨터 공학 박사도 아이온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뛰어난 인재가 들어오긴 했다. 새로운 입사자들 소개를 해드릴 텐데, 칼린 넬슨이라는 분은 인도에 위치한 공과대학에서 학사를 수료를 하고 독일에 있는 공과대학교에서 인베디드 시스템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IAV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한 6년 정도 하셨는데, 독일 자동차 산업을 위한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젝트 엔지니어로 6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아이온큐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를 8월부터 하게 되셨는데, 링크드인 업데이트는 최근에 하셨더라고요. 이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거는 특정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주로 전자기기 내부에 내장돼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양자 컴퓨터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애틀에 근무를 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저니 댕이라는 사람은 이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이 항공 관리
관련된 학위를 수료를 하셨는데 이분이 스페이스X에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근무하신 분이 오는 건 저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근무하셨던 곳들을 보면은 저스트 타이어스라는 곳은 타이어 판매하는 업체죠. 여기서 기술자로 근무를 하고 이제 고객 관리 같은 걸 하다가 무그 잉크, 여기는 이제 정밀 제어 부품, 시스템 설계 이런 거 하는 미국 다국적 기업인데 여기서도 이제 기술자 겸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뭐 이런 역할을 했고, 에어로젤 로켓다인이라는 곳은 로켓과 미사일 추진 시스템을 다루는 미국 항공우주 방위회사인데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는 플래너라고 해가지고 자재들을 얼마나 가져와서 쌓아둘 것인가, 얼마나 빠르게 소비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구매 공급하는 이런 역할인데 이쪽으로 전향을 하셔서 스페이스X에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플래닝 계획하는 이 구매 공급 쪽 일을 하시다가 아이온큐에 이제 수석 자재 계획하는 역할로 이분 역시 시애틀로 왔다. 이게 큰 흐름을 보면은 시애틀에서 굉장히 지금 채용을 활발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시애틀 공장의 제조 역량을 피터제프 CEO가 앞으로 2년 이내에 대규모로 올리겠다라고 했던 것과 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회사의 CEO가 한 말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루카스 팽이라는 분이 새로 오셨는데 이분 역시 시애틀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셨고, 이분 같은 경우는 대만 국립대학교에서 물리학과 전기전자 두 개 다 전공을 하셔서 3.9, 이게 4.0이 만점인데 학점이 3.9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시고 칼텍에서 물리학을 4.0 만점으로 졸업한 약간 사진만 봐도 약간 천재 느낌이 나죠. 굉장히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에이오센스라는 양자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센서 개발하는 회사에서 1년 4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아톰 컴퓨팅이라는, 이쪽은 이제 중성원자 기반으로 이 큐에라 컴퓨팅과 약간 비슷한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4년 정도 수석 양자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시다가 궁극적으로는 아이온큐에 부장급 엔지니어로 오게 되셨습니다. 이분도 시애틀에서 근무를 하게 되셨다. 굉장히 뛰어난 분이 경쟁사에서 이직을 해오셨다. 요거는 좋은 소식이죠. 제브 웨이스라는 분, 이분 같은 경우는 응용과학 전공을 하시고 이 위스콘신 메디슨에 있는 위스콘신 주립대학에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 위스콘신 주립대학교도 주립대학 중에서는 상위권에 위치한 좋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 박사인데 이제 심플 머신스라는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소프트웨어 담당을 하다가 에퀴닉스라는 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와 인터넷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글로벌 기업이자 데이터 센터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에 리눅스를 기반으로 커넬을 개발하는 개발자 역할로 계시다가 최근에 아이온큐의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이직을 하게 되셨다. 이분 역시 뛰어난 이런 컴퓨터 공학이나 개발자 능력을 이제 아이온큐를 위해 쓰겠죠. 그래서 들어온 인재들은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퇴사자도 한 3명 정도 있을 텐데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거는 한 번밖에 없었어요. 이게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계정을 갑자기 삭제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정확하게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마이크 베일리라는 분이 좀 특이한데 이분이 최근에 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7월부터 한 10월까지 근무를 하시다가 퇴사를 하셨는데 이분의 이력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보잉에서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시다가 뭐 다른 기업들, 뭐 여러 기업들 매니저로 근무를 하시다가 블루오리진에서 프로그램 관리를 하는 디렉터로 2사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무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이온큐에 2023년 7월부터 한 1년 좀 넘게 치프 오브 스태프가 뭐냐면은 이제 전략기획실 약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임원들, 특히 CEO의 사업을 옆에서 돕는 이런 역할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퇴사 이유를 제가 찾아봤더니 헬사 메탈스라는 새로운 기업으로 이직을 하셔서 지금 임원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 기업을 제가 찾아봤더니 금속, 합금 생산과 가공을 하는 기업인데 현재 스타트업으로 새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온큐에 계시다가 나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아이온큐가 나빠서 나갔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 한 달간 양자 기업들의 인력 그리고 채용 공고 동향을 보면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가 굉장히 좋았어요. 9명 늘어나면서 이제 주요 기업들 중에 가장 많이 인력을 유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10월 초 기준으로 한 달을 봤더니 아이온큐는 1명밖에 늘지 않았고요. 싸이퀀텀이 11명을 데려오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컨티니엄이 11명을 채용하면서 1등,
D-Wave가 5명 채용하면서 2등, 컨티니엄이 3명을 채용했고요. QLA가 2명, 아이언Q가 1명, 자나두나 리게티는 각각 -2, -5로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이퀀텀의 약진이 좀 눈에 들어왔고 아이언Q는 좀 더 분발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 같은 경우도 사이퀀텀이 3건이 늘어나면서 순 증가량은 많았는데 지금 실제 채용 공고 총량을 보면은 컨티니엄이 48건으로 제일 많이 뽑고 있고요. 그 다음이 아이언큐 36건, 그리고 사이퀀텀이 12건, 자나두가 11건, 이렇게 채용 공고 순으로 많은 인력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사이퀀텀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요거를 우리가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양자 분야는 전문가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도 이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만큼 기술 집약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더 좋고 더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확보하는 회사가 앞으로 더 앞서 나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온큐 주가가 왜 올랐는가?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확장성의 핵심 기술, 즉 큐비트를 대폭 늘릴 수 있는 기술인 포토닉 인터커넥트, 이제 한국말로는 광학적인 방법으로 연결한다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좋은 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보시면 이전에 이제 아이온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셨던 분 인터뷰에서도 그분이 이제 양자 전문가신데 아이온큐의 단점은 확장성을 이루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아이온큐가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거리 이온과 이온 간의 얽힘을 달성하면서 확장 가능한 양자 네트워킹을 위한 길을 열었다라는 블로그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이온큐가 작성한 건데요. 최근 양자 컴퓨터 간에 그리고 내부의 양자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믿는 핵심 기술인 포토닉 인터커넥트에서 총 4가지 이정표가 있는데 두 번째 주요 이정표를 달성을 했다. 그래서 이온과 이온 간의 이 인터커넥터 얽힘을 구현을 해서 최초로 두 큐비트를 원거리 얽힘을 상업적인 환경에서 구현했다. 이제 양자 컴퓨터들을 연결하기 위한 기초 단계가 완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만의 독특한 아키텍처가 이걸 가능하게 하는데 대규모의 큐비트 수에서 성능을 지원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선택을 애초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의 핵심 큐비트를 늘리는 전략은 하나의 칩 안에서 이 큐비트들이 연결된 하나의 선을 코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현재는 단일 코어로 가고 있는데 이 선들이 코어들이 여러 개가 되는 멀티 코어로 가고 그리고 그 코어들 여러 개를 연결하는 포토닉 인터커넥트가 아이온큐의 핵심 전략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 자료가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실제로 이게 크리스 먼로 교수가 2010년에 연구실에서 시연을 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기술은 여러 개의 양자칩, QPU들을 광섬유를 기반으로 큰 광학 스위치에 연결을 해서 통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개의 QPU가 완전하게 연결되는 모습을 구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술 구현이 어렵고 구현을 하더라도 이 QPU 간의 연산 속도가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아이온큐는 이거를 우리가 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모듈성이 필요하다. 아까 보셨다시피 똑같이 생긴 칩들 여러 개를 모듈로 만들어서 연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기술을 통해 이런 모듈 칩들, 양자 칩들, QPU를 연결해서 총 큐비트 수를 늘리고자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광자를 이용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을 만들 건데 이것이 연구 환경에서는 수년간,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미 2010년에 나온 기술인데 이거를 연구실 환경에서 상업 환경으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아이온큐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 중 하나는 뭐 국내 뉴스 중에 획기적인 양자 컴퓨터 기술이 나왔다. 그런 거 좋다 이거죠. 근데 연구 환경에서 상업 환경으로 오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 나왔다고 뭐 아이온큐 팔아야 되나요? 이런 결론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학문적인 이론에서 상업적인 엔지니어링으로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아이온큐가 4단계 중에 2단계를 완성을 하면서 확장성에 대한 비전에 꾸준히 다가가고 있고 토대를 마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더 복잡한 양자 계산을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개의 QPU를 연결한 시스템을 시연하겠다. 근데 이 시연할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적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미 공군연구소나 RLS, 이 육군연구소와 같은 고객들을 위한 프로젝트도 병렬적으로 같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AFRL이나 ARLIS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AFRL은 이번에 5,500만 달러, ARLIS는 4년간 4천만 달러인가 그러죠. 그 돈을 아이온큐한테 투자하는 이유는 이 포토닉 인터커넥트가 성공해서 아이온큐가 거대한 고품질의 큐비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기술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양자 전문가셨던 분이 나와서 이거 쉽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건 맞다는 거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정부기관들이 어마어마한 500억에서 700억의 돈을 주고 아이온큐한테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이온큐의 목표는 양자 컴퓨터의 능력을 하나의 QPU 한 개를 훨씬 넘어서 확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포토닉 인터커넥트를 핵심을 두고 양자 컴퓨팅의 경계를 넓히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포토닉 인터커넥트 된 양자 컴퓨터들을 가지고 네트워킹, 양자 네트워킹을 하는 여러 QPU들이 연결되는 거대한 양자 컴퓨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블로그 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습인 것 같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아이온큐에 투자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이거를 큐비트 숫자를 고품질로 엄청나게 늘릴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아이온큐에게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투자를 받고 있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 매출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됐고, 그래서 주가가 지금 6불 초반에서 9불 중반까지 50% 넘게 반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이온큐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 얘기들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보면 아이온큐의 2024년 9월 인재 동향은 다소 아쉽다. 한 명만 증가를 했다는 거. 이제 처음은 아니고 이게 이제 23년 초에도 있었던 모습인데 이례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인력 성장 둔화가 지속되는지는 체크가 필요하고요. 또 사이퀀텀에 대해서 잠깐 드릴 얘기가 있는데, 사이퀀텀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굉장히 좋았죠. 근데 얘네가 왜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냐,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24년 5월에는 호주 브리즈번에 2025년에 착공을 해서 27년 말까지 최초로 대형 오류 수정을 갖춘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겠다라는 계약을 체결을 해서 약 8,40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말에는 미국 일리노이주주의 30만 제곱피트 양자 컴퓨터 공장 부지를 배정을 받았고요. 대형 양자 컴퓨터, 이 호주에 만드는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구축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공장 규모가 아이온큐 시애틀 공장의 약 3배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지금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이 업계에서는. 근데 제가 의구심을 갖는 거는 사이퀀텀이 현재까지 모금한 자금이 거의 1조 8천억인데 아직도 돈이 부족하다고 호주 정부한테 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파고들어서 공부를 해봤더니 호주 야당이 이 계약에 대해 조사를 요청해서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 사이퀀텀이 먼저 호주 정부에 2년 전에 접근을 해서 로비를 했고요. 현재까지 중간 결과물을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하다, 부정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퀀텀이라는 회사가 처음 등장을 할 때 이제 IBM이나 아이온큐 같이 조금씩 확장해가는 방식은 틀렸고 우리는 한 번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그 로드맵이 미뤄지면서 주요 기업들의 로드맵과 거의 비슷한 형태까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조금 수상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눈여겨서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사이퀀텀의 약진은 이런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온큐는 확장성의 핵심 기술인 포토닉 인터커넥트를 꾸준히 개발해서 올해 2월에는 1단계, 올해 9월에는 2단계 완성을 하면서 이게 아마 내후년에 들어가게 되죠. 64EQ를 4개 연결하는 256,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건데, 이런 연구실의 기술을 상업적으로 가져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투자자들한테 지속적으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정말 될까? 누가 이길까? 요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부와 모니터링이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심을 받으면서 수상한 기업 아이온큐는 꾸준히 관심을 받았으나 잠깐 주춤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이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고,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이 주요 정보기관들도 그것들을 보고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인력 동향이 조금 부진하니 요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